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조한입니다. 오늘은 6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망고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 하루 금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역시나 무지하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나왔네요.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3천 명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10만 명대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한 320명 정도가 나왔네요. 사망자 수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낮은 수치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8,645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3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들 수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안에서는 마스크 계속 쓰면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웬만하면은 접종 업투데이트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해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시더라도 중증으로 빠지지 않고, 그리고 사망률도 현저히 내려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쪽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무시하게 또 이제 상승을 하는 바람에 다시 실내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다시 마스크 착용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의무화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또 샌프란시스코 뿐만이 아니라 여기 LA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가지고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LA에서도 조만간 실내 안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부활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거 뭐 전혀 올해에도 완벽하게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계속해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는 있거든요. 정말 많이 예전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1, 2년 전보다는 역시나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뭐 돌아다니고 있고 진짜 여행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세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사망률도 현재 많이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끝까지 우리들은 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면서 지나면은 내년쯤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뭐 거의 사라진 듯한,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냥 독감같이 감기같이만 이렇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FDA에서 이 노바백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노바백스라는 것이 심근염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바백스의 주가가 20% 넘게 폭락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심근염을 이렇게 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노바백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웬만하면은 화이자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접종하고 부작용도 이제 가장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상승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미국 전문가가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북한도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사망자들 수는 많이 안 나오더라도 조금 이 정권이 좀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통일 좀 빨리,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통일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 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제 한 4, 50대 됐을 쯤에는 내가 한 아저씨가 됐을 쯤이면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을 놀러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북한 정권 무너지면서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 멍키 팍스 있지 않습니까? 이 원숭이 두창이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확산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이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에서는 77명 정도가 원숭이 두창에 감염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퀘벡 있지 않습니까? 퀘벡에서만 71건이나 발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를 봤었을 때 이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는 700여 건이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계속해가지고 힘든데 원숭이 두창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난리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된 지가 101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길게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오늘 미국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 러시아야, 전쟁 빨리 좀 끝내라. 이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빨리 평화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빨리 좀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전선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 돈바스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유크레인 동쪽으로 계속해가지고 치열한 전투는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세베로도네츠크 있지 않습니까? 이 세베로도네츠크가 지금 뭐 제2의 마리오폴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전투가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러시아 군이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뭐 거의 대부분. 그런데 또 유크레인 군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세베로도네츠크 절반 정도는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세베로도네츠크는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가 거의 다 장악을 했다고 하고 유크레인군은 우리가 절반 정도는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계속 뺏고 빼앗기고 그것을 반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공격을 하면서 뭐 포격도 하고 지상전으로 이제 공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이 좀 우세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마도 며칠 안에 러시아가 이 세베로도네츠크를 모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슬로반스크 이 지역에 러시아 군인들 지금 대규모로 병력을 모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략 한 10,000여 명 정도의 러시아 군인들이 이 슬로반스크에 계속 병력이 집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베로도네츠크뿐만이 아니라 슬로반스크에서도 공격이 좀 강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돈바스 지역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유크레인군은 이 남부 지역 그리고 이 동부 지역 몇몇 곳에 계속해서 반격은 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그만 마을들은 다시 탈환도 하고도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 군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유크레인 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크레인 도시들 이런 곳에서 러시아에서 여권 사무소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여권 사무소를 오픈을 해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 유크레인 주민들한테 러시아 여권을 지금 발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러시아 여권을 발급도 해주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이 고위 관리직들을 지금 이 유크레인 자신이 점령한 지역들로 보내고 있으면서 뭐 헤르손, 멜리토폴 그런 곳에 여권 사무실도 만들고 그리고 여권도 배포도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생산품들 그리고 이 곡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러시아로 옮겨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히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점령을 한 뒤에 이곳을 지금 완전히 러시아화하고 있어요. 러시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모든 생산품들을 러시아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곡물들도 지금 러시아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러시아 여권을 발급을 하고 있고요.
야, 이대로 가다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유크레인 거의 영토 절반을 먹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유크레인의 20%를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유크레인 절반 정도 먹고 유크레인을 완전히 러시아로 통합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유크레인에서 나는 수많은 이 생산품들 그리고 곡물들을 러시아로 모두 다 앗아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 2022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이곳을 모두 빼앗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러시아 탓입니다. 이거 러시아 탓.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푸틴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서방 국가들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것은 나중에는 이 서방 국가들에서 먼저 지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푸틴을 얘기는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푸틴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 공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무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기전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네요. 푸틴이. 진짜 짜증나고요. 어디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진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폭삭 개폭삭 망해야 합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지금 이 전쟁에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러시아 전체다. 푸틴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도 하나같이 모두 다 폭삭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또 이런 전쟁을 안 일으키거든요.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요. 예전에 그 소련 시대 때 그때 음압무색이 힘들어가지고 이 소련 체제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그런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 국가들한테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무력으로 이것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의 경제적인 무기로 지네들이 러시아 푸틴이 대응을 하겠다고 해요. 장기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누가 이렇게 왕따가 되면서 힘들어지는지 분명히 러시아는 개폭삭 망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 이쯤 보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경찰이 대응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부실한 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경찰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 총격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휘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찰 지휘관이 무전기도 안 챙겨갔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계속 발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경찰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너무나 부실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총격 사건이 먼저 일어났었을 때 바로 진압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안 당할 수도 있었다. 라고도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경찰이 이렇게 처음에 이 총격 사건이 났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한 1시간 넘도록 그냥 대치만 했다고 합니다. 그냥 대치만 했다고 해요. 총격범이 이 4학년 교실로 들어가가지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그 안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대응해서 실패를 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 총기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총기가 너무나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총기 좀 규제 좀. 그러니까 총기 사는 것을 굉장히 높여버린다고 하면은, 이 장벽을 굉장히 높여버린다고 하면은, 총기 풀리는 게 현저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총기 사는데 엄청나게 귀찮게 만들면은, 일반 사람들이 총기를 안 사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총기 난사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총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총기 난사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일반 사람들 총기 사는 거 이렇게 높여버린다고 하면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총기 풀리는 것도 현저히 줄어들고 그리고 이 총기 관련한 사건들, 이 총기 난사 사건들도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제발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텍사스 총기 난사 때문에 희생된 이 유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 유족들이 총기 난사 사건에서 쓰여진 AR-15 제조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소송해가지고 제발 좀 이런 총기 회사들 싹 다 망하거나 아니면은 좀 축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어제도 이 아이오와 주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총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3명이 사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성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범인 남성이 자신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3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또 자세하게 조금 나왔네요. 이 사건은 이 남성이 자신의 전 여친한테 총격을 가한 거라고 합니다. 이 전 여친을 계속 괴롭히다가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을 앞두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하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총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장벽이 높았다고 하면은 이런 그냥 보통 사람들도 총기를 안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총기 관련해가지고 사건도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총기는 절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총기 회사들이 이 총기 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총기를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쉽게 풀어주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냥 총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악당들이 범죄자들이 이렇게 총기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많은 범죄를 일으키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총기 관련 사고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일으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총기 관련해가지고 범죄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 관련해가지고 규제 좀 어마무시하게 좀 총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장벽 좀 엄청나게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LA에 있는 엔시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엔시노에 있는 병원에서 좀 전에 일어났다고요. 좀 전에 어느 한 범인이라고 해야죠. 용의자가 의사를 찌르고 간호사 2명을 찌르고 지금 경찰과 대치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번에는 총기가 아니라 칼을 들고 지금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3명을 찔렀다고 합니다. 내일에 또 자세한 소식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내일 또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또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독일에서 열차 탈선 사고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4명이 어제 사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사고를 수습을 하면서 1명이 더 사망한 게 확인이 됐다라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어제 독일 열차 탈선 사고 때문에 사망한 자의 수는 5명이고 그리고 부상당한 seriously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중대로 부상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44명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타이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배기가스보다 유해 물질을 2000배 더 많이 배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배기가스가 항상 환경 오염의 주범이다라고 이렇게 항상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배기가스보다 타이어가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인천공항에 이 국제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천 국제공항에 비행 금지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 비행 금지 시간이 이제 오는 8일에 해지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지가 된다고 하면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 티켓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티켓 가격이 오른 주범 중에 하나가 이 인천국제공항의 비행 금지 시간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 8일부터 전격 해지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미국하고 한국에서의 비행기 티켓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티켓 가격이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좋네요. 좋고요. 그러면은 어제 또 미국 주식시장을 또 한번 잠깐 보자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또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5% 정도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을 어마무시하게 하면서 마감을 한 이유는 미국 5월달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는데
미국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또 악영향이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미국 고용지표,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게 나온다고 하면은 미 연준에서는 금리 올려도 타격을 별로 안 입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 투자자들이 연준은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상승을 하고 긴축을 더 많이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은행들에서 이 실적에 대해 가지고 경고를 좀 줬다고 하네요. 경고를 주면서 어제 애플 주식 4% 정도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 같은 주식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앞으로 10% 정도, 직원의 10% 정도를 감원을 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테슬라 직원들 10% 줄인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테슬라 주식 9.22%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제 기술주들 애플하고 테슬라가 폭락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끌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 이 기술 기업들에서 감원의 태풍이 불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침체기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도 기업들이 감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비안 전기차 회사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리비안 전기차 이렇게 소량으로는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제 대량으로 만들려고 매뉴팩처링, 이 생산 단계, 대량 생산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매뉴팩처링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들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을 때 이렇게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를 소량으로 이제 만드는 것은 가능은 한데 대량 생산을 이렇게 들어갈 때는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테슬라 모델 S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매뉴팩처링을 할 때, 대량 생산을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뭐 파산의 위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리비안도 지금 그 단계를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리비안이 요번 이 단계, 이 생산 단계, 매뉴팩처링 단계를 잘 넘어선다고 하면은 리비안도 어마무시하게 또 테슬라처럼 자동차 회사가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산 단계, 이 대량 생산 단계에서 좀 힘들다고 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리비안은 잘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마존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아마존에서 배송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배송 전기 트럭들을 리비안에다가 거의 몰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에서 이 배송 트럭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엄청나게 리비안 또 잘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작년에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사기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사기가 프라우드가 자그마치 10억 달러나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3년 전에 비교를 해가지고 대략 한 6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10배가 아니라 60배.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사기 사건, 암호화폐 사기 사건이 60배가 늘었다고 해요. 3년 전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암호화폐 사기 한 건당 대략 한 3,000달러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암호화폐 사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32,000달러를 넘어서네 만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다시 하락을 하면서 또 3만 달러가 붕괴가 됐다. 지금 대략 한 29,000달러대 거래가 되더라고요. 또다시 이렇게 암호화폐는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